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요, 오늘은 유형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느낌에 연연하고 이것에 목숨을 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유명한 실험 중에 원숭이 실험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의 어머니 상을 만들어 놔요. 하나는 철사로 된 엄마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젖병을 꽂아 놓고요. 또 폭신한 천으로 엄마 원숭이 모양의 어떤 상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측했을 때는 분명히 먹을 게 필요하니까 철제 원숭이에게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측이 완전 벗어난 거죠. 아기 원숭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헝겊으로 된 엄마 원숭이 상에 가서 안겨서 시간을 보냈고 잠깐 배가 고플 때만 철제 원숭이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명체에게 이런 느낌이란 것, 촉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실험이었거든요. 원숭이뿐만이 아니죠.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느낌에 연연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보면요. 내가 되게 찐따 같은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공주 같고 왕 같고 좀 엄청 전능한 느낌이 드는 날이 또 있어요. 성공한 그런 느낌. 그런데 들여다보면 나는 그대로잖아요. 뭐 세포 차원에서 또 뭐 경험 차원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나란 존재는 그대로인데 나에 대한 그 인식, 느낌은 정말 엄청나게 너를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이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일 때 인간은 정말 행복하고 사실 그 행복하다는 것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갈구한다는 걸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인간이 원하는 느낌은 주로 사랑받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 이거는요, 밥처럼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사랑이나 인정이 아니면 그냥 나를 보아만이라도 달라. 날 봐달라. 이게 굉장히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것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동생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이제 어떤 분께서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쉰밥이라도 먹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계속 보아주고 그것을 느꼈을 때 내가 이제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받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은요, 밥처럼 우리가 주식을 매일 먹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유형별로 뭐 힘이 있다는 느낌, 능력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뭐 똑똑하다는 느낌,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 여러 가지 또 느낌을 추구하고요. 이런 좋은 느낌들을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의 경우도 그렇게 간신배의 말에 놀아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정말 회피하고 싶은 거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죠. 내가 쓸모없고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까봐 정말 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힘든 게 그런 거라고 하죠. 월급 얼마 받는 거 이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몇 평에 살고 몇 천지시 차를 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숫자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쟁을 하는 느낌으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될 때 위축되고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타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느낌에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라는 건요 사실 실체가 없죠. 어느 날은 친구를 만났는데 나를 막 극찬하고 떠받들어. 그날은 정말 내가 대단한 느낌인 것 같고 오늘 내가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박수갈채를 받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누군가 나한테 한마디 말, 그런 것 때문에 또 주눅이 들고 인생에 있어서 살 희망을 잃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굉장히 그런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고 굉장히 내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무의식 정화죠. 내 내면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은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걸 좀 돌아봐 줬으면,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성질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감정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이 곧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느낌이 이제 반복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깔때기처럼 무의식 정화를 이제 강조를 해서 귀에서 피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봐 걱정은 되긴 하지만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에고에 대해서, 에고를 죽여야 우리가 본성에 가까워지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나의 상처를 보살펴줘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면 아이를 돌보는 것, 과거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에고를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잘 해내고 좋은 소식이 들리고 내가 좋은 환경에 가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또한 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가꿔 나가기 위해서 조금 자기 치유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